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주 북구청 12월 정보화 교육 윈도우 10 꿀팁 배우기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강 윈도우 10 제어판 살펴보기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윈도우 10의 제어판인 설정 앱을 살펴보고 저장소 관리 및 저장 공간 센스 설정도 해볼 거고요. 클립보드 설정 및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작 프로그램도 제거를 해보겠고요. 윈도우 업데이트나 보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의 제어판인 설정 앱의 기능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강좌에서 제가 설정 앱의 기능을 관련된 기능으로 한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외에 저희가 알고 사용하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설정 앱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시작 버튼 누르셔도 설정 앱이 있고요. 알림센터 가셔도 설정 앱이 있죠. 오늘은 알림센터의 설정 앱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하단에 시간 나오는 상태 표시줄에 알림센터 있죠? 알림센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몇 가지 설정 사항이 나오는데요. 톱니바퀴처럼 생긴 설정 보이시죠? 모든 설정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 앱 나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시작 버튼을 눌러서 설정 앱으로 가시는 거나 또는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서 I를 눌러서 설정 앱으로 오시거나 그리고 알림센터를 이용해서 설정으로 오시거나 모두 같은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스템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설정 앱에서 시스템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고 오시면 이러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살펴봤던 메뉴도 있고요. 아직 살펴보지 못한 메뉴도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저희는 저장소라는 메뉴를 보겠습니다. 자, 설정 앱의 시스템에 저장소 클릭하겠습니다. 저장소에 오시면 여러 가지 저장 공간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장소 센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끔으로 되어 있죠. 자, 저장소 센스라는 거는 임시 파일이나 휴지통 같은 불필요한 파일들을 자동으로 제거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PC에 저장 공간이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저장소 센스를 켜 두시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 10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우선 제가 저장소 센스 구성 또는 지금 실행이라는 부분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저장소 센스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장 공간 센스를 켬으로 이렇게 켬으로 바꾸시게 되면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저장 공간 센스를 켜 두시게 되면 PC에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임시 파일들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임시 파일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시 파일 삭제할 때 지우는 구간이
휴지통과, 그죠?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파일을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파일을 실수로 지워서 다시 복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휴지통에 지웠던 내용 중에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저장 공간 센스를 작동을 시켜두고 기간을 제가 설정을 해두게 되면 이 기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휴지통 안에 파일들이 모두 삭제가 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복원이 어렵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작업 습관에 따라서 이 저장 공간 센스는 설정을 하시든지 꺼두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파일 삭제를 설정을 해 두시게 되면 여러분이 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들이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는데요. 다운로드 폴더의 내용도 제가 여기에 날짜를 세팅을 해두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일이 삭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저장소 센서가 켜져 있어서 날짜를 세팅을 해뒀다면 다운로드 폴더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지워지겠죠. 그럼 제가 지워진 줄 모르고 필요한 파일을 찾았을 때 없으면 또다시 다운로드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저장소 센스는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사용하는 습관에 따라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휴지통에 지워진 내용을 복원을 자주 하는 편이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저장소 센스, 이 기간을 설정을 안 하시는 걸로 하시든지 아니면 위쪽에서 저장소 센스를 끔으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장 공간 센스를 끔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재설정 하시고요. 자, 아래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디스크 정리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윈도우 7에서도 디스크 정리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윈도우 10에도 똑같이 디스크 정리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 정리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디스크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디스크 정리도 다른 기타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를 해서 디스크 공간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디스크 정리를 진행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되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디스크 정리를 한번 해서 현재는 공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PC에서는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되셨을 겁니다. 보셨죠? 자, 뒤로 버튼 누르고 나오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저장소 센스는 저는 끔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요. 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대한 저장 공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맥 컴퓨터 가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어떤 부분이 저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남은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더 많은 범주 표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C 드라이브, 하드디스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형별로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시 파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시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임시 파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시죠? 저희가 디스크 정리하셨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범위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모두 지우셔도 문제는 없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저장소 센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겠죠? 여기 다운로드 구간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휴지통, 네, 휴지통이요. 자, 다운로드 폴더랑 휴지통 폴더는 어때요? 여러분이 굳이 중요한 내용이 없다. 그럼 여기서 같이 비우기를 하셔도 되고요. 종종 저는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두 폴더는 여러분이 직접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지우시면 좋겠죠. 그 이외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임시 파일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굳이 두시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체크를 하셔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부분하고 휴지통 부분만 체크를 해제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제거를 클릭하시면 이 용량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 파일을 제가 파일 제거를 했더니 사이즈가 많이 줄었죠. 네, 대부분 삭제가 돼서 많은 공간을 제가 확보를 했고요. 뒤로 하고 나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네, 임시 파일의 총 용량도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운로드 폴더나 휴지통 폴더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공간을 차지하고는 있죠. 이게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C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폴더도 이렇게 클릭하고 가시면 제가 사진 폴더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진 보기 여러분의 사진 폴더가 이렇게 열리시죠. 네, 닫게 하겠습니다. 뒤로. 그래서 내 컴퓨터를 눌러서 일일이 찾아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눈에 보면서 이렇게 클릭하고 가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보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시고 관리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빠져나가겠습니다. 뒤로 버튼 클릭하시고요. 다른 부분도 여러분이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소에 대한 부분 보셨고요. 아래쪽에서 저희가 더 적은 범주 표시를 클릭해 두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저장소 설정 부분에 오시게 되면 C 드라이브가 아닌 다른 드라이브의 저장소 사용량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 가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전체적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D 드라이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D 드라이브에 들어왔더니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유형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D 드라이브의 문서를 클릭을 해보면 D 드라이브에 문서가 들어있는 이런 폴더들 리스트가 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도 클릭해 가시면 여러분이 탐색키로 찾아가는 것처럼 해당하는 파일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관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하고 나가겠습니다. 뒤로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한 번 더 뒤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뒤로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에 저장소 관리하시는 화면으로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왼쪽의 메뉴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클립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클립보드는 여러분이 복사하거나 잘라낸 항목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클립보드 검색 기록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가 켬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끔으로 되어 있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켬으로 바꿔주시고요. 제가 보통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할 때 마지막에 복사한 내용이 붙여넣기가 되는데요. 가끔은 그 이전에 복사하거나 잘라내기 했던 내용을 붙여넣기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클립보드를 잘 활용하시면 그 이전에 복사했던 내용도 쉽게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클립보드 단축키는 키보드에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서 동시에 알파벳 V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클립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 앱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X 닫기 누르시고요. 바탕화면에 나오셨으면 복사를 해볼 건데요.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엣지 보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잠깐 최소화 해두겠습니다. 최소화 클릭하시고요. 바탕화면 나오시면 저희가 한글 잠깐 실행하겠습니다. 한글 더블 클릭하시고요. 바탕화면에 없는 분은 시작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 주십시오. 한글 창을 이전 크기로 조금 더 작게 만들겠습니다. 이전 크기로 클릭하시고요. 한글 창을 제가 오른쪽 벽면에 이렇게 끌고 가서 붙이겠습니다. 나열이 됐죠? 인터넷 화면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열이 되셨죠? 저희가 간단하게 복사한 내용을 클립보드로 넣는 거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인터넷 왔더니 네이버 화면이 뜨는데요. 다른 화면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복사 연습해 보시는 거니까 뉴스 기사 하나를 임의로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뉴스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 기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기사 내용은 여러분도 다르게 나타나실 거니까요. 아무거나 기사 내용을 하나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상관없으세요. 복사 연습하시는 거니까 내용은 자,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 부분을 복사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블럭 지정된 곳에서 오른쪽 버튼 복사 클릭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다시 한번 화면을 조금 내려서요. 다른 기사의 다른 부분도 일부 복사를 해보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블럭 지정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사 클릭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한글에 붙여넣기 해볼까요? 자, 한글 창에 와서 임의로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붙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붙이기를 누르시면 인터넷 문서를 한글에 붙여넣기 할 때 나오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그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데요. 처음에 복사한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복사한 내용이 붙여넣기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글창을 최대화해서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폭맞춤을 클릭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더 크게 보이시죠? 자, 엔터키를 2번 정도 쳐서 여기에는 제가 클립보드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설정 앱에서 클립보드 들어가는 단축키 보셨죠? 키보드 왼쪽 하단에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서 알파벳 V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클립보드라고 나오시죠? 제가 처음에 복사했던 내용 아래쪽에 있고요. 2번째 복사했던 내용 위쪽에 있죠. 그래서 그냥 붙여넣기를 했더니 가장 최근에 복사했던 위쪽에 있는 내용이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 이전에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아래쪽에 처음에 복사했던 내용을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아래쪽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똑같이 한글에 붙여넣기 할 때 인터넷 문서를 한글에 붙여넣기 할 때 나오는 메뉴 나오는데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첫 번째 복사했던 내용 들어오죠? 제가 엔터키를 치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서 V, 그러면 마찬가지 클립보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나중에 복사한 내용을 넣고 싶습니다. 위쪽에 있는 복사 내용에서 클릭해 볼까요? 저희가 보통은 마지막에 복사하거나 잘라내기 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지만 클립보드를 잘 활용하시면 기존에 복사나 잘라내기 했던 내용도 자유롭게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립보드 가보겠습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서 V, 클립보드가 나오면은요, 만약에 제가 이 아래쪽에 있는 기사, 클립보드를 비워도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복사된 항목 옆쪽에 보시면 점점점 더보기라고 보이시죠?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고정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고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후에 설정 앱에서 클립보드를 제거를 한번 해보고요. 고정된 내용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다들 해보셨죠? 그러면 한글과 엣지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도 닫게 하시고요. 저장 안함 하겠습니다. 엣지도 닫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정 앱으로 들어가실까요? 오늘은 저희가 알림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알림센터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모든 설정 부분 보이시죠? 클릭하겠습니다. 클립보드 메뉴는 시스템 쪽에가 있었죠. 시스템 클릭하시고요. 자, 왼쪽 메뉴 중에 아래쪽으로 화면을 조금 이동하시면 클립보드라고 있었습니다.
클립보드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립보드를 켬으로 두고 사용을 하시면 편리하겠죠. 자, 아래쪽에 오시면은 클립보드 데이터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스템 종료를 하시게 되면 삭제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임의로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고정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지웁니다 라고 나오시죠? 지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셨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립보드 단축키 눌러 보겠습니다. 키보드 왼쪽 하단에 윈도우 키 누르시면서 알파벳 V를 누르시면 클립보드 나오시죠? 오른쪽에 클립보드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고정했던 항목 외에 나머지는 지워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정이라는 개념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유사한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실 때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정한 항목을 취소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이 항목에서 점점점 더보기 메뉴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고정 해제라고 나오시죠? 고정 해제 클릭하겠습니다. 되셨으면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클립보드를 지우시게 되면 이 항목도 같이 지워지겠습니다. 물론 클립보드 메뉴에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클립보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클립보드 검색 기록을 켬으로 해 두시고 앞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스템 메뉴에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클릭하겠습니다. 이 PC의 시스템 사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과 관련된 내용도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시스템 사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양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시스템 종류라는 부분입니다. 종종 여러분이 이 PC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이 64비트 운영체제인지 32비트 운영체제인지에 따라서 설치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양을 맞춰야만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시스템의 정보 쪽에 오시면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의 이름 바꾸기라고 보이시죠? 클릭을 해보시면 현재 제 PC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 PC를 공유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때 블루투스 연결이나 다음에 하실 스마트 기기 간의 미러링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때 이 PC의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변경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름을 이렇게 변경해 보았습니다. 되셨으면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PC 이름이 다음으로 변경됨이라고 나타나죠. 일단 저는 나중에 다시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미러링 부분 할 때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작 누르면 지금 여기 디바이스 이름 부분에
다시 시작 후 이름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 PC의 사양을 확인하시고자 할 때 설정 앱의 시스템의 정보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설정 앱의 홈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홈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를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예전에 저희가 활동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셨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마이크, 카메라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왼쪽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트북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죠. 카메라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여기에서 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노트북의 카메라 렌즈 부분을 스티커로 가려 주시는 것도 좋겠죠. 요즘에는 비대면이 생활화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여러분이 종종 카메라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걸 꺼 두시고 사용하실 때는 켜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끄실 때는 이 장치에 대한 카메라 액세스가 켜져 있습니다 부분을 변경을 클릭하셔서요. 이 장치에 대한 카메라 액세스 나오면 이걸 끔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빈 공간에서 클릭하시면 닫힙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마이크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오시면 카메라와 같이 이렇게 마이크 액세스를 저희가 여기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켬으로 두시고요. 마이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변경을 누르셔서 이 장치에 대한 마이크 액세스 부분을 클릭해서 끔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설정을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마이크를 사용 중이어서 이대로 켬으로 두겠습니다. 뒤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와 마이크 부분을 여러분이 활성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왼쪽 상단에 홈 버튼을 클릭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설정 앱의 첫 화면으로 다시 오시죠. 여기 오시게 되면 시스템 옆쪽에 장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장치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PC에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장치나 프린터, 마우스 이런 장치들을 연결할 때 사용하시는 부분이고요. 들어가셔서 장치 추가를 클릭하시면 대부분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 실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동 실행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동 실행은 말 그대로 동영상이나 이런 파일들이 여러분 폴더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하겠느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영상만 더블 클릭을 해서 재생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은 끔으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미디어 및 장치의 자동 실행 사용 부분은 끔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켬으로 되어 있다면 끔으로 바꿔 주십시오. 되셨으면 다시 홈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왼쪽에 홈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앱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오시면 앱 및 기능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프로그램 추가 삭제하는 거 해보셨죠? 그 메뉴가 나타나고요. 기본 앱 설정도 저희가 지난 강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실 부분은 제일 하단에 있는 시작 프로그램 메뉴입니다. 시작 프로그램을 클릭하겠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PC를 부팅을 하시면, 켜시면 자동으로 구동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필요에 의해서 켜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켜자마자 자동으로 켜지는 거죠. 이 시작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있어도 PC 속도가 느리거나 그러지 않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시작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면 부팅 속도나 이런 면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놔둬야 하는 백신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안 관련 프로그램 또는 그래픽 카드 관련 항목들은 놔두시고, 개인적으로 설치하신, 예를 들어 제 거 PC를 보시면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한 프로그램들 중에 이런 거는 제가 가끔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굳이 시작 프로그램에 놔둘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거는 꺼주시면 성능 면에서 훨씬 여러분이 PC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HNC 업데이트도 한글 업데이트인데요. 이런 것도 제가 매일 컴퓨터를 켜자마자 나오는데 제가 필요할 때 하고 싶습니다. 꺼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서비스나 원드라이브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된 부분이라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별도로 설치한 프로그램들 중에 굳이 시작 프로그램에 두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들은 끔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다시 왼쪽에 홈 버튼 눌러서 홈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색 메뉴를 보겠습니다. 검색을 클릭하겠습니다. 검색에 오시면 왼쪽에 사용 권한과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 왼쪽 하단에 검색 도구 예전에 사용해 보셨죠? 요것과 관련된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권한과 기록에 오시게 되면 첫 번째로 유해 정보 차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윈도우 10에서 검색은 일반 폴더, 파일, 앱 검색뿐만 아니라 인터넷, 웹 검색도 가능하다라고 보셨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했을 때 필터링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PC를 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같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욱더 신경 써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현재는 중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제외한 성인용 이미지와 동영상을 필터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서 엄격이나 끔으로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검색 기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색 도구를 눌러보시면요. 제가 검색했던 이름들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우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봐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PC에 로그인을 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사용 기록을 남기는 내 장치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도구를 이용해서 검색했던 기록, 내 검색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했던 기록을 지우고 싶습니다. 아니면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검색 기록을 클릭하셔서 끔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끔으로 바꾸시게 되면 검색했던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PC에서 사용했던 기록을 지우실 분은 내 장치 기록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홈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다시 이 화면으로 나오셨죠? 제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및 보안을 클릭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메뉴에 들어오시면 현재 제가 업데이트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업데이트를 일시 중지를 해 두었는데요. 추후에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원하면 업데이트 계속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현재 업데이트 해야 할 사항이 이 부분에 나오는 분은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기록 보기라고 보이시죠? 최근에 제가 이 PC에서 업데이트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중요한 작업을 앞두고 있는데 작업하다가 중간에 업데이트가 진행돼 버리면 작업하다가 그 내용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작업을 앞두고 있다면 임의로 업데이트 되는 시간을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데이트가 되도록 설정을 하신다든지 저처럼 일시중지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 두신다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시간 변경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사용시간 변경 클릭하시죠. 사용시간 변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주로 PC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 동안에는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사용시간이라는 거 있죠? 기본으로 저는 8시에서 5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시간대가 다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변경을 누르시면 시간 설정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제가 오전 7시부터 만약에 오후 6시까지 작업을 주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시간을 클릭하시면 되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 시간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로 인한 여러분이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 시간을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으면 뒤로 하고 나가겠습니다. 뒤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잠깐 며칠 작업을 하셔야겠다. 그러면 추가 7일 동안 업데이트 일시 중지 누르시면 오늘부터 일주일간 업데이트가 일시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윈도우즈 보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보안에 오시면 여러 가지 작동하고 있는 보호 영역이 나타납니다. 지금 제 PC를 보면 전부 초록색으로 표식이 되어 있죠. 현재 이 PC는 보안이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종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다 보면 다운로드가 스마트 스크린에 의해서 차단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다운로드가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앱 및 브라우저 컨트롤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오시면 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엣지용 스마트 스크린 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켜 두셔야 아무래도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기능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파일을 다운받을 때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그 파일을 꼭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안전한 파일이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여기 오셔서 앱 및 파일 검사 부분 있죠? 여기를 보통은 경고로 해 두시는데 여기를 끄기로 바꾸신 후에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여기로 오셔서 경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제가 보안은 닫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업데이트와 보안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10 제어판인 설정 앱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장소 관리 및 저장 공간 센스 설정을 해보았고요. 클립보드도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해보셨죠.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 등록을 취소도 해보고 검색 기록도 삭제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10의 업데이트와 보안 부분도 살펴보았고요. 기타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마지막 강좌인 제8강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